네,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강달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킹달러 현상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오늘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물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지 1,400원에 대한 사실 우려감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올해 들어와서 계속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면서 정말 환율 예측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년 내내 환율 예측은 제가 다 틀린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사가 되고 날이 쨍쨍하고 날씨가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을 팔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매크로 환경 속에서 고환율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수출을 장사를 잘하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도 드렸는데요. 자, 일단 환율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항상 시스템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환율이 급등했던 때를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강달러 고환율 상황을 우려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발발했던 것은 우리가 IMF를 겪었던 1998년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가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1976년부터 24년까지 장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지금 105.9 정도면 오히려 저 앞에 크게 올라간 구간에 비하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170 가까이 급등을 했었던 때가 언제였나 보면 1980년에서 85년이었었고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105에서 저 170까지 가는 기간 동안 그러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나라고 보면 1982년, 83년, 84년, 85년 미국 시장 내내 강세였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83년까지는 박스피였었지만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까지 굉장히 강한 시장을 시연을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80년대 상반기와 같이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야기됐던 킹달러 현상하고 굉장히 동일한 맥락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지금이 하드랜딩이 오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금리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1980년대 상반기에 야기됐던 그런 킹달러 현상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포니를 출시를 했었는데 미국의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때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달러 인덱스가 그러면 급격하게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됐었냐를 보면요. 그때도 주가가 폭등을 하는데 수출 대장주가 85년까지 강세였다면 86년, 87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일본, 한국의 내수 기업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행이라든지 증권, 건설, 부동산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전후로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전후로 이 달러 인덱스가 환율이 꺾이는 그런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고환율 국면에서 수출 기업 중심의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했다면 환율이 하락할 시에는 그동안은 부진했던 내수 우량 기업 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율이 하락 반전을 하면서 또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주요국의 증시를 보자면 부진을 면치 못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좀 반올림을 해서 보자면은 S&P 500 상반기에 한 15%, 나스닥도 19% 정도 오르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반올림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한 5% 정도 올라왔거든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3,200선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증권사의 전망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동일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낙관론자이지만 여의도 뭐 최고의 낙관론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단기간에 3,200선까지 올해 상승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보면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업들의 ADR은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핀도드를 비롯해서. 그 말은 오늘 10시 있는 대선에서 대선 토론에서 또 어떤 얘기, 중국 때리기의 얘기는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양쪽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우리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여전히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0%나 되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나라 지수가 과연 바로 3,200을 돌파할까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미국 대선이 있기 바로 한두 달 전 9월에서 10월 달장은 오히려 조정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장을 거치던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많이 빠지면 한 2,600선 또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0선을 또 테스트하는 그런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너무 이런 단기 조정에 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최근에 박스피 속에서도 주가가 10배가 가고 3배가 가고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없는 주식만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모멘텀이 없는 대형주, 중소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 실적 모멘텀이 없는 주식은 10월 말까지는 일단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고, 실적 모멘텀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홀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 11월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내년 5월까지는 3,200을 돌파하는 아주 강한 강세장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미국 페드의 정책금리도 4.5에서 4%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그동안의 고금리 상황에서 개인들의 소비,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1년 차에 경제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걸 반영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올해 11월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에 3,200 돌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축소를 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또 다음 주면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2분기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방금 또 미국 대선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TV 대선 토론이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관전 포인트까지 묶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현재 올해 상반기 내내 말씀드렸던 게 고금리 기조 속에서 전개되는 실적 장세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바랬던 부분은 금리 인하가 과격하게 이루어졌던 2020년 코로나 때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투자 자산이 다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좀 목을 매는 그런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금리를 이렇게 빨리 떨어뜨려 주지 않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든 실적이 나오는 주식, 특히나 미국에서 장사를 잘하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부분이었었고요. 이 실적 장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적이 좋은 주식을 가려내느냐를 아셔야 되는데, 가려내는 거는 컨센서스와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추정치를 상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적 추정치가 아주 높았는데 그냥 고만고만하게 실적이 나오면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컨센서스 추정치는 얼마인지, 그 추정치를 이번 2분기 실적에도 발표 때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오는지를 보시고요. 컨센서스를 밑도는 기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컨센을 웃돌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웃도는 기업들 중에서는 보면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오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주식을 투자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적 모멘텀 없이 무슨 대선 테마주다, 무슨
초전도체에 관한 뭐 미래 성장성 이런 식으로 실적 모멘텀이 없이 올라오면 나중에 반드시 주가가 다시 빠지기 때문에 이번에 52주 신고가 중에서도 YOY, QOQ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52주 신고가 종목을 잘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주목해봐야 할 변수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대선 토론에서도 나오겠지만요. 양쪽 후보 모두 중국 때리기가 있을 거고요. 양쪽 후보 모두 AI 기술의 주도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물가 안정 이런 얘기가 있을 건데요. 특히 트럼프의 입이 주식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통한 수혜주를 찾으면서 대선 테마주들이 또 난립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약을 통한 대선 테마주 찾기보다는 오히려 9월, 12월 조정 때는 비중을 축소를 해놓으셨다가 9월, 10월 조정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우량주를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